토목공학의 현황과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 두 분께서 실제 그 고민이 되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두 분이 해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 패널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계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김태용 학생, 동국대학교의 김태용 학생과 또 같은 동국대학교, 김태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적혀 있어서요. 그리고 박예진 학생이 두 번째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은 현대건설의 차경렬 상무님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최용주 교수님, 서울대학교 최용주 교수님께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성함만 말씀드렸고 이따가 발표하고 이제 패널 토론할 때 각각의 얼굴이 비춰지니까요. 그때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 발표 형식과 어쨌든 방금 소개 드린 것처럼 좀 두 다르게 번째로는 레이블 5분의 그리고 학생이 마지막으로는 뉴스 부분. 발표를 해 주시고요. 발표한 내용을 모든 바탕으로 그런 것 질의응답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고요. 우선은 그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지금 보니까 접속하신 분들 중에 소리를 지금 켜두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진행하는데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오디오는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분, 저 패널 토론에 참여하신 학생 두 분이 계신데 중앙대학교의 신지헌 학생과 동국대학교의 김정후 학생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김태종 학생이 토목공학 내 기업 연계와 관련한 고민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에 이어서 바로 박예진 학생이 토목 관련 공모전에 대한 부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준비되시면 바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질문을 오늘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한두 가지씩 할 예정인데 지금 접속해 주신 그 학생분들 또는 뭐 관계자분들께서 오늘 발표 내용이나 아니면은 현업에 대해서 이제 토목공학에 이런 어떤 고민이 있거나 할 경우에 온라인 채팅방에 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잘 추려서 나중에 추가적으로는 질문을 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발표 준비되셨으면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어.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11차 이슈토크 콘서트에서 토목공학 내 기업 연계에 관한 고민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김태종입니다. 발표는 기업 연계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기업 연계에 대한 필요성과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토론 주제를 제시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준비하기 앞서 제가 아는 기업과의 연계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서포터즈 활동에 지원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모집하는 대학생 서포터즈가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이외에는 저의 선배들이 많이 했었던 방학 인턴이나 현장 실습생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추세로 진행되고 또한 이를 통해 기업과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얻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외에는 어떤 협력 프로그램이 있을까 궁금해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면서 최근 기업과 교육기관이 제휴협동 원조를 통해 기술 교육과 생산성의 향상을 가하는 추세임을 알게 되었고 옆에 보이는 기사 제목들과 같이 다양한 협약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발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공약 분야에서 특히 활발한 그런 산학 협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토목 분야 역시 다양한 협약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목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연계 분야에 대해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입니다.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대학생들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경험이 되기에 많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산업과 학술의 협력으로 교육기관과 기업이 공동의 발전을 위해 인재 육성 또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들이 산학 협력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직접 기업의 시공 현장에 가서 이론만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현장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감소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업 연계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학과 실무 사이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고 이에 따라 실무에 나가게 된 사회 초년생들의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구 기술 교류가 부족해지면서 보다 발전된 토목 기술 개발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형성된다면 조기 실무 경험을 통해 사회 초년생들의 높은 적응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따른 효율적인 진로 설계와 취업 가능성의 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과 기업의 공동 연구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토목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시를 통한 기업 연계의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업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K-워터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매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 중이고 이번 연도에도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목과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스펙을 쌓는데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K-워터 서포터즈는 공기업에서 이제 진행한다면 사기업 건설사인 대우건설에서도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진행했었고 아쉽게도 제가 찾아봤을 때는 대기업 건설사에서 최근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은 대학생들은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고 기업은 현장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홍보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인턴 혹은 현장 실습생입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에서 작년에 진행한 학예 현장 실습생 모집 공고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찾아봤을 때 이제 꾸준히 다양한 기업들에서 방학 때 학생들에게 실무의 경험을 제공하는 이제 인턴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에도 대학 IPP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현재 재학 중인 동국대학교에서 진행하는 IPP 사업 이제 공고 일부를 발췌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방학 인턴과는 다르게 학기 중에 진행되어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 각 대학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학교를 예로 봤을 때는 도화, 유신을 포함한 5개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사진을 보시면 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토목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대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 개발을 통한 산학 협력의 예시입니다. 현재 핫한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사업 수주를 위해 현대건설과 서울대학교가 공동 개발을 진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서울대 부유식 인프라 연구단과 협력하여 다목적 해상 부유식 인프라 건설 기술 개발을 진행하여 네옴시티 사업의 사업 수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양대와 성균관대와도 협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대학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망 창업 기업 공동 발굴하여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산학 연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제 산학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토목 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토링 프로그램 및 현장 학습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사진들은 전부 이제 제가 재학 중인 동국대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은 한국도로공사의 이제 동문 선배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해 주셨고, 이제 그 밑에 사진은 동문 선배 멘토링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토목 쪽으로 이제 다양한 진로의 를 이제 가지셔서 다양한 직종으로 계신 선배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이제 멘토링까지 해주신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현장 실습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강 터널 시공 현장이라고 해서 현대건설 동문 선배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였고, 태양기업도시 이제 현장 실습 역시 현대건설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태양기업도시 현장을 보고 또 많이 배우면서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확실한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론을 통해 현장을 배우면서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 연계에 대한 얘기를 통해 대학생과 기업의 시점에 따른 기업 연계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학생 시점입니다. 대학생 시점에서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이제 대학생들이 많은 수요를 원하는 데 비해 부족한 기회를 얻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력 부족에 이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경험과 스펙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원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다방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원하고 대학과 실무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가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업 시점에서의 기업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고민입니다. 먼저 기업 시점에서는 많은 기회 제공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전문적인 기술 개발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다는 또 효과와 기업 홍보에 대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학생과 기업의 시점별로 기업 연계에 대한 이제 시점별로 기업 연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 토론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토론 주제일 수 있고 또 저에 대한 궁금증일 수 있는데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을 위한 기업 연계 프로그램은 정말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의 정보력이 부족한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저의 궁금증이자 이제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기성 이제 뭐 학예 실습이나 이러한 인턴십 경험만으로 대학과 실무 사이의 간격을 정말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기업 연계 프로그램의 참여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혹은 이제 개인 학술 능력에
향상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더 좋은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의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해마다 이제 제가 찾아봤을 때 기업이 규칙적으로 매해 뭐 학예 현장 실습을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네,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제 규칙적으로 올라오는 케이스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 공고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창고 문헌이고,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발표자였던 김태종 학생의 발표를 마쳤고요. 지금 우선은 그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질문이 방금 나오긴 했지만 끝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발표가 다 끝난 이후에 질의응답을 한꺼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자는 박예진 학생이시고요. 네, 준비가 되시면 바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이슈 토론에서 토목공학 관련 공모전의 부재에 대해 발표하게 된 토목학회 대학생위원회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혜진입니다. 순서는 먼저 공모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토목공학 내에서 공모전이 얼마나 부재하고 있는지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작년 컨벤션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볼 것이고 공모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토목 관련 공모전 현황에서 국내에 개최되는 공모전을 소개하고 현재 개최되고 있는 공모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 선호 공모전을 알아보고 새로운 공모전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공학 내 공모전의 충분성에 관해 학생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의 왼쪽을 보면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수치가 부족함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우 부족함 수치를 더한 수치는 44.5%로 보통 41.8%를 제외하였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목 관련 대회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알 수 있듯 90% 이상의 학생들이 추가적 대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자료를 보았을 때 학생들이 토목 관련 공모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추가적인 대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모전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협업 능력,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요학적 사고 능력, 그리고 전공 지식을 듣는 수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며 자기주도적 교육 자세를 가지고 이를 통해 전공 지식에 대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볼 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큰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공모전 경험은 대학 시절 부지런히 생활하였고 많은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세부 분야에서 학술적 고민을 드러내어 자신의 역할을 녹여내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중 갈등이 생길 경우 해결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등 공모전에 참가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할 수 있고 전공에 대해 능동적으로 알아가며 흥미와 진로 설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23년에 개최된 국내 토목 관련 공모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대한토목학회에서 개최하는 토목이나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UCC 구조물 BIM 설계 부분에서 대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주어진 큰 틀의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제작하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는 LH 국토개발기술대전입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 도시 건설, 모빌리티, ESG 강화, 기타 부문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기술 공모를 하고 있고 심포 지하 공공 보도 연장 사업 국제 설계 공모전과
콘크리트 기술 경연 대회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성정보 경진 대회에서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공모를 내는 공모전이 있고, 서울특별시 드론 활용 경진 대회, 전력 사용량 예측 AI 경진 대회, 지하 안전 공공 데이터 활용 경진 대회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진 대회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전이 개최되지만 학생들은 홍보가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LH 공모전 등과 같은 경우는 방대한 주제에 대한 부담과 팀 결성, 시간, 비용, 투자 부담, 그리고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공모전이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최되고 있는 공모전 또한 제한된 주제로 인해서 학생들의 작품이 주제와 형태가 유사한 경우가 많고, 방대한 주제 등의 원인으로 인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무리하게 신기술을 투입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모전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추가적인 토목 관련 공모전을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의 고층 건축물을 기능적으로, 복지적으로,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디자인 어드밴스입니다. 이는 하나의 테마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와 문제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구상하는 공모전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창의적 솔루션을 주게 하는 공모전입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이 공모전은 유럽 전역의 51개 도시에 대해서 천연자원과 일반 상품을 절약 재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고, 대형 프로젝트와 도시 재생과 같은 테마에 맞춰서 연구하여 도시 맞춤 설계를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토목학회에서 개최하는 ASC 토목공학 학생 선수권 대회입니다. 이는 2박 3일간 개최하는 대회로 첫 번째 콘크리트 카누 컴페티션은 콘크리트 배합 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 문제를 제시하는 대회로서 콘크리트로 직접 카누를 만들어서 주행하도록 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개최하는 대회는 서스테이너블 솔루션 컴페티션으로 엔지니어가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베이 컴페티션은 기본 측량 원칙을 따라서 학생들이 이에 맞도록 이를 맞춰서 솔루션을 제안하는 대회입니다. 해외 사회를 살펴보면 하나의 테마를 골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구체적 도시 맞춤 주제를 차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함께 합숙하여 대규모 교육 프로젝트를 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컨벤션 학생 설문조사를 내용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공모전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 학생들이 대회를 참여할 때 전공 지식을 활용하고 경험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공모전인지를 고려하여 참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선호 대회 방식과 형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학생들은 직접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액티비티한 대회와 아이디어 기술 대전을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고, 학술 및 논문 관련 대회와 토목 관련 대회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토론 대회에 대한 선호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 기술을 활용하고 실무를 반영할 수 있는 대회와 건설 정책 이슈에 대한 선호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서술형 답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최되는 공모전의 대부분은 주제와 지역 모두 방대해서 무리한 신기술을 조합하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한 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공모전 등 구체적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공모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교량댐 등 한 가지 구조물에 집중할 수 있는 대회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먼저 관련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접목할 수 있는 대회를 제안합니다. 이는 전공 지식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저학년 학생들도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하고 각 대학교 측에서 개최할 경우 타 대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과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대회를 제안합니다. 이는 타학과 학생들의 유입으로 토목 분야 흥미 유발이 가능하고 토목과 학생들 또한 AI 관련 학과 학생들과 교류하며 협업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건설정책 토론 대회를 제안합니다. 현재 건설정책을 다루는 공모전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대학교 수업과정 또한 건설정책 관련 분야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주제에 걸맞는 형식인 토론을 차용하여 건설 정책 토론 대회를 개최하면 건설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학생들이 실무와 현재 건설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회 형식에 대한 제안인데 주변 사례나 설문조사를 보면 팀 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팀을 랜덤으로 구성한다면 학생들의 팀 결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두 학생의 그 발표를 잘 들었고요. 토목공학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애정 어린 발표라 생각합니다. 예, 그 토목공학 내 기업 연계와 공모전과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마 산업계, 학계가 가교 역할을 좀 해야 이제 학생들이 좋은 이런 참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회가 많아지도록 토목학회, 그다음에 각 대학, 그다음에 산업계에서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선은 이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은 시간 관계상 질문이 아주 많다고 해도 답을 못하고 또 저희 제한된 시간 안에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학생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학생분들께서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지금 오신 차경렬 상무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용주 교수님과 저도 이제 참여해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같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예. 네, 현대건설 차영렬 상무입니다. 오늘 발표를 잘 들었고요. 먼저 그 발표하신 두 학생에 대해서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먼저 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먼저 발표해진 두 학생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너무 준비를 잘 하셨고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먼저 잠깐 코멘트를 하면 김태종 학생이 말씀하신 서포터즈를 통한 그 SNS를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특히 대학과 기업 간의 이론과 실무를 연결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공학 건설회사는 공학이 베이스가 되지만 그 현장이나 그 본사에서는 경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회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실제로 그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행사가 불규칙한 이유는 기업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인력 소요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사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경기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현장이다 보니까 본사에서만 할 수는 없고 직접 현장을 경험을 하다 보면 최근에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된 상황이라 굉장히 그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업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발표해 주신 자료 잘 참고해서 사실은 저도 회사 인사 쪽이나 이런 부분에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진 학생
이 조사하신 공모전 관련해서 그 해외 공모전이 그렇게 많은지 사실 저도 몰랐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실은 학생들한테 동기 유발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보다 보니까 그 현실적으로 공모전을 기업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전문 학회가 있거든요. 뭐 철도학회, 뭐 도로학회, 뭐 교통학회 등도 있고 또 실제로 토목학회도 있으니까 그런 학회에서 사실은 공모전을 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건설 정책 그 토론회를 제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공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하시는 게 설계 회사, 그다음에 건설 회사, 뭐 건설 회사도 종합 건설 회사 있고 전문 건설 회사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유학 갔다 오셔서 뭐 연구소 들어가시는 이런 걸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을 정책을 그 기한을 하는 건설 정책을 다루는 것은 공무원들과 또 연구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우리 엔지니어링 베이스로 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잘 안 하고 실제로 이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어프로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특히 이게 그 정치적으로 그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굉장히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거는 굉장히 참신하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대학생 두 분 발표하시는 걸 듣고 아 정말 우리 그 앞으로 우리 토목은 참 전망이 밝다, 이렇게 근본적인 고민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아주 그 앞에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요약도 해주시면서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아주 잘 요약해서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첨언을 하자면 지금 학생들이 이제 공모전 같은 게 많이 없다고 하시긴 했지만 그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문 학회나 토목학회 그다음에 그런 학회들에서 최소 한두 개 이상의 공모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그게 문제처럼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한 곳에 모아서 그거를 학생들이 일목요연하게 어느 학회에서 뭐가 있다 매번 학회마다 찾아가면서 이제 알아가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이제 좀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토목학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을 토목학회에서 어떤 게시판 형태로 운영을 해주시면 좀 더 이런 고민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회사 쪽에서도 이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학회를 통해서 이런 어떤 기업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홍보해 주시면 학회도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그곳에서 모든 정보를 얻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어서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 첨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거를 이제 할 예정인데, 우선 발표하셨던 두 분은 이미 발표 한번 하셨으니까 잠깐 쉬셨다가 좀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 잠깐 쉬셨던 이제 그 신지헌 학생과 김정우 학생이 먼저 하나씩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미리 좀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아까 저기 처음 인사말 소개할 때 화면에 이제 제가 가까 얼굴이 잡히질 않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잡히시면 화면을 저 위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어느 학교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중앙대학교 19학번 재학 중인 신지헌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기업 연계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스펙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서포터즈 활동은 의사소통 분야, 인턴십 활동은 실무 분야, 그리고 기업과 대학의 산업협력 프로그램은 학문적인 역량을 기르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런 스펙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한정된 시간에 이 일을 모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요.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역량 중에서 어떤 이 지원자들이 어떤 역량을 가장 가졌으면 좋겠는지 일단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떠한 역량을 가진 지원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건설 차경렬 상무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는 그 서포터스 활동이나 현장 실습, 그다음에 산업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중에 어떤 것을 해야지 더 기업에서 채용에 유리한가를 물어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신규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사실은 사실 이걸 좀 더 오늘 사실은 대학생분들하고 지금 이 발표를 들어보니까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가 공채를 통해서 하다 보니 오픈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요새는 뭐 학력이나 뭐 이런 걸 다 블라인드로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함을 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본인의 실력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기업 연계를 해서 하는 인턴십은 그래도 현장 실무를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 회사에서 아무래도 그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네요. 그런데 이 어떤 것 중에 좀 안타깝지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이 소유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있다가도 또 어떤 때는 없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규칙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의 그걸 준비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일단 그 실력을 좀 준비를 하시고 사실은 제가 오늘 꼭 기업이니까 지금 뭐 현대건설에서 왔지만 뭐 현대건설만 입사하라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토목과 이 건설 환경을 전공을 하셨으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갈 수 있는 이 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적성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로 답을 찾는 데 익숙하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맞겠지만 내가 공학 베이스로 차분하게 어떤 거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좀 적합하다 그러면 사실은 엔지니어링사가 더 적합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보다 나는 좀 큰 틀에서 나라의 뭐 국토 정책이나 아니면 뭐 도로 정책 아니면 철도 산업에 대한 정책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럼 실제로는 또 대학원이나 박사 통해서 아니면은 고시 공부 통해서 뭐 5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7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사실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설에 입사했다가 제가 한 15년 전에 지하철 현장 소장을 했는데 그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다 보면 헬멧 쓰고 많은 시민들 출퇴근할 때 도심지에서 공사를 하는데 지나가는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직원들하고 굉장히 좌절을 했는데 제가 그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때 설명을 했어요. 그 옆에 제가 수원시청역이었었는데 수원시청역 옆에 굉장히 큰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백화점을 번화한 사거리를 안전하게 교통을 다 원활하게 통행을 하면서 그 밑에 그 백화점만한 건물을 안에 짓고 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다 대학
학교 나왔고 열심히 생활했던 직원들인데, 근데 사람들이 인식이 잘 안 좋았지만 또 실제로 그 대학생들이 그 입사를 해서 그 현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6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의 적성이 맞는 게 어디냐, 그게 그 차분하게 정책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설계적인 공학적인 설계적인 걸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민원인과 또 노동자들과 땀을 흘리면서 그 건설을 회사를 다니는 것이 적성이 맞는 거냐,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본인의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고 거기에서 그 진로를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답변을 잘 네,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혹시 최영주 교수님 혹시 덧붙이실 얘기가 있으시면 잠깐 한마디. 아, 네, 저희 이제 약간 덧붙이고 제가 이제 발언권 얻은 김에 몇 가지 좀 말씀도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학생들 발표를 듣고 일단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아직은 좀 젊은 편이지만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는 아직 변하고 있지 않지만 들어온 학생들은 이미 변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변하는 흐름을 타고 있고, 뭐 옛날 같이 뭐 이렇게 단순히 공부하고 학점 따고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거에 이제 원서 지원해서 기업을 들어갔다면 좀 더 이제 창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문제 해결을 할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학생들이 뛰어놀 장을 아직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공동적으로 학생들께서 전해주시는 문제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많이 이제 바뀌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차경래 상무님께서도 이제 저희도 이제 반성할 부분이 많은데, 좀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감히 생각을 하자면, 이제 본인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학생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이제 인턴이나 이런 기회를 이제 많이 활용하셔서 학생들이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잘 찾아서 6개월 있다가 나갈 친구들이 아니고 계속 있을 친구들을 뽑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인턴십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이제 감히 제 생각 떠오르는 대로 이제 드립니다. 한 가지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사실 이제 그 정춘기 회장님께서 방금까지 계시다가 이제 잠깐 이석을 하셨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전달 말씀으로 주신 게, 이제 오늘 발제하고 토론한 내용은 이제 학회지에 이제 실리게 이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학회에서 또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대책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요. 다들 오늘 나누신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할 거라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규 교수님. 제가 또 갑작스럽게 질문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긴 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환기시킨 겸 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김정우 학생께서 다음 질문 혹시 준비되셨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김정우입니다. 저는 발표 잘 들었는데, 그 기업 연계에 대해서 또 비슷하게 또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어, 대학생 입장에서 조기 실무 경험을 통해서 적응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진행하는 단기성 인턴십 경험이 혹시 대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불규칙한 공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더욱 참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좀. 예,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턴 이런 것들이 각 회사별로도 불규칙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희망 고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다만 최영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턴을 하면서 학생들도 사실 이 건설 회사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저도 대학교 대학생 때 지하철 현장을 인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참 좋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30여 년 전인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력 수급이 그때는 대학생들을 서로 스카우트하려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다른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에 굉장히 사실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적성이 제일 맞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또 직원들을 저희가 뽑는 게 사실 기업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기회 자체가 사실 좀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들 때문에 아까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왜냐하면 그거는 또 우리 기업한테는 또 리스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뭐 회사에 가서 또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요. 다만 또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실제로 국내 올해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657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SOC 예산, 국토교통부 예산은 전체가 60조인데요. 그 중에 SOC 예산은 27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한 10년 전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개발 상태일 때 70년대 때는 우리나라의 SOC 예산의 비중이 한 27, 8% 정도, 25%까지 됐다가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한 3%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 우리가 해외에서 한 건설의 수주액이 333억 달러.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시장은 앞으로 국내보다는 해외가 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글로벌하게 사실은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현대건설 처음 입사했을 때 제가 현대 사부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대북의 통일을 생각을 하고 통일을 해서 우리 대북에 진출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30년이 됐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북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한테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열린 시장이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SOC가 낙후돼 있습니다. 이미 건설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미국을 진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좀 우리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이미 꼰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지 모르겠지만 5년 뒤, 10년 뒤는 여러분들이 주인인 세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건설 시장만 보시지 말고 사실은 지금 국내 건설은 다 사실은 이제 아파트나 지금 뭐 말씀드리 뭐하지만 매출의 한 8, 90%가 다 주택 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70%, 뭐 60% 정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공학 베이스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왜 사실은 공학이라는 게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허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서 글로벌 시장을 진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도 잘 들었고 질문도 아주 잘 이제 해주셔서 답변을 더 잘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아까 발표해 주셨던
듣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두 분께서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토의거리를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뭐 제가 지정을 안 하면은 또 두 분이 서로 미루실 것 같으니까 김태종 씨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김태종입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차경렬 상무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최근에 토목 시장이 해외가 더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또 진출을 하려면 무엇보다 이제 영어가 중요할 텐데, 예, 영어는 근데 개인적인 공부일 수 있지만 혹시 약간 지금 현 시장의 상황을 좀 봤을 때 그 기업과 또 연계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다 보면은 또 이제 기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트렌드도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아직까지 제대로 고민은 안 해봤지만 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생기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그 지금 해외 진출이나 아니면 뭐 외국계 회사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외국사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의 엔지니어링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것은 단순히 계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 플래닝 능력.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다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은 그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민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의 주축은 누구냐? 사실은 우리가 말한 설계사예요. 엔지니어링사.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아까 박혜진 학생이 말하는 그 국토 정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굳이 한국의 국토 정책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도시개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철도나 아프리카의 도시, 아프리카의 도로를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만드실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역량이 있고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역량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르려면 언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공학 베이스가 돼 있고 거기에 또 좀 더 첨언을 한다면 여러 가지 회계적인 파이낸싱까지가 어우러지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저게 되겠죠. 그래서 또 사실은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하고 중남미의 대부분은 사실은 프랑스어나 아니면은 저쪽 스페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유럽 가면 뭐 다개국어 하는 사람 많지만 그거는 사실은 소통의 수단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공학적인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파이낸싱에 대한 것들이 실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건설사뿐만 아니고 사실은 엔지니어링사가 해외 진출에는 가장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사가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선진사에 비해서는 좀 낙후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답변 잘 들었고요. 박혜진 학생이 다음 질문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제 인사말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혹시 온라인 대상에 접속하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아직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네, 박혜진 학생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공,
그 공모전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공모전이 크게 그 학술적으로 하는 게 있고 홍보물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저희 토목공학을 소개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더 깊게 아예 학술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은 그런 홍보물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어떤 그 토목공학 내 고민했던 부분이나 이런 걸 드러내도 괜찮은지를 가 궁금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일단 그 공모전을 제가 아마 심사를 어느 학회에서 심사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마 아주 전문적인 거를 하려면 그거는 이제 대학원 과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홍보나 이런 걸 하려면 하여튼 호기심을 유발하려면 학부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하게도 이것들이 그 회사 어떤 기업에 연관해서 이거를 통해서 뭐 회사를 입사하거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은 없어요. 물론 이제 이 경력을 통해서 그 입사할 때 뭐 이력에 한 줄 더 쓰는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또 가점이 있는지는 또 제가 그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해외사를 보고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박혜진 학생이 조사하신 걸 보고 이렇게 다양한 또 동기 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또 해외에서는 보니까 뭐 도시 개발에 대해서 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또 뭘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거는 좀 더 그 학부생이 하기보다는 또 전문적인 것들이 가미가 된 건가 아닌가 그건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그 공모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외국의 사례가 너무 아까 제가 보기에는 좀 좋아 보여서 우리나라도 그거를 좀 더 많이 그 각 학회나 또 토목학회 차원에서라도 그거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업 연계를 통해서라고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에서 하는 제가 알기로 현대건설에서 제가 알기로 공모전을 하진 않거든요. 우리 기술연구소가 있어서 그 기술연구소에서 우리가 그 협력업체, 그 중소협력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들은 자료로는 그런 행사는 있는데 대학생들 상대로 공모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최용주 교수님께서 또 여기에 관련해서 또 한번 첨언해 주실 게 있다고 하셔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첨언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이제 화살이 차경렬 상무님한테 가고 있는데 약간 좀 환기시키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사실은 뭐 약간 학생들은 부담스러울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업 연계가 됐던 공모전이든지 학생들의 니즈하고 기업의 니즈가 이제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직장 예. 어떤 게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께 질문드립니다. 방금 그 최용주 교수님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우선은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말고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께 질문 드렸는데 혹시 뭐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실 분이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김태종 학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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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저도 졸업한 선배들도 보고 이제 뭐 다양한 동문회 자리라든지 그런 곳에서 느낀 것은 이제 기업이라는 게 정말 현실적인 것이고 이제 대학생들도 그에 따라서 이제 마인드가 현실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시공사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하고 이제 시공직은 얼만큼 힘든지도 알고 그리고 이제 설계사에 갔을 때도 이제 뭐
또 이제 보수의 차이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네, 일단은 좀 대학생들도 점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대답을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신지원 학생 한번. 주변 학우들을 봤을 때 크게 이제 돈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흔히 워라밸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공학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진짜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 뚜렷한 기업을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은 생각이 일단 가장 크고 그런 회사 어떤 역할을 제가 해야 될지는 아직 학부 기준에서 뚜렷하게 못 정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저도 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잘 정하기 힘드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요즘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학생들 지도할 때 상담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뭐 근데 학생들이 아무리 저희가 상담하러 오라 오라 하더라도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대화도 해보고 그다음 학계에 계신 분들과도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민이 있거나 뭐 진로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고민이 있으면은 주변에 교수님들 바로 학교만 가면은 찾아뵐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뭐 어떤 교수님들이든 찾아뵙고 가깝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그 업계와 뭐 학회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교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는 그런 점도 있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제가 이렇게 얘기 시작했으니까 우선 시간을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뭐 제한된 플랫폼으로 인해서 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뭐 대화도 하고 막 열띤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우선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러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자리를 계속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짧은 시간에 뭐 많은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뭐 차경렬 상무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그다음 오늘 발표를 해주신 두 분 학생께 또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같이 도와주신 또 김최영주 교수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여기 질문을 하기 위해 나와주신 그 두 분 학생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이슈톡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미래 토목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과 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자리라 생각을 하고요. 발표자, 토론자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채팅창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올라오지 않은 걸 보니 우선 여기서 마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학회가 이제 학생과 이제 이런 산업계를 좀 이런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계획이니까요. 관심 갖고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KSC 이슈톡 콘서트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